당신 이번 주말에도 우리 엄마 뵈러 가야 해. 이 한마디에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드나요? 기쁨? 부담? 아니면 짜증?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금요일 저녁 한 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 이제 주말이다. 드디어 쉴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배우자가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친정도는 시댁 가야 해. 그 순간 당신의 계획했던 여유로운 주말은 산산조각 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수많은 부부가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댁 방문에 관한 이야기요.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 문제로 조용히 마음앓이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정이 없어. 우리 때는 당연히 매주 갔는데.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 남편은 그저 눈치만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말이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아니면 둘 다 틀렸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서로 다른 기대, 변화하는 시대 속 세대 간의 간극,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 이 주제에 공감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정 씨 가명입니다. 올해 35, 결혼한 지 3년 차입니다. 민정 씨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고 바쁜 시즌엔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날도 많습니다. 남편도 직장인이에요. IT 회사 개발자로 일하는데 역시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정 씨의 하루는 전쟁입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남편 아침 챙기고 본인도 준비해서 출근합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들, 회의 보고서, 클라이언트 응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는 날이 태반이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남편도 물론 돕긴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의 대부분은 민정 씨의 몫입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밤 10시가 훌쩍 넘어가 있어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리고 나면 민정 씨에게 주말은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아, 이번 주말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늦잠 자고 좋아하는 드라마 몰아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카페에서 책 읽고 그런 평범한 것들이 민정 씨가 꿈꾸는 주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목요일쯤 되면 남편에게서 예고가 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가 우리 보고 점심 먹으러 오래. 또는 어머니가 집에 김장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민정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괜찮은 분이죠. 간섭도 많이 안 하시고 성격도 좋으신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빈도였어요. 거의 매주 또는 격주로 반복되는 시댁 방문은 민정 씨에게 점점 부담이 되어 갔습니다. 시댁에 가면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냥 편하게 있어 하셔도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 거들고 과일 깎고 차 준비하고 집에서 쉬는 것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부담스러웠어요. 아기는 전혀 없으시지만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요즘 회사는 어떠니? 내 친구 누구는 벌써 애가 둘이라며? 같은 질문들이 민정 씨를 조금씩 지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그 모든 걸 웃으면서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피곤하다는 티를 내면 며느리가 성의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항상 밝은 척, 괜찮은 척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정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말엔 그냥 집에서 쉴 수 없을까? 나 요즘 너무 피곤해서. 남편의 대답은 늘 비슷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 하시잖아. 그냥 한 번만 더 가자, 응? 한 번만 더라는 말 하지만 그 한 번만 더가 매주 반복됩니다. 민정 씨는 점점 주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또 시댁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목요일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시댁 자주 가는 게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자주 챙기는 게 좋지 않아? 하는 반응이 돌아올까 봐요.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는 더하다며 비교하는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됐죠. 어느 날 밤 민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쁜 며느리인 걸까? 시어머니를 뵙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민정 씨는 갈등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휴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서운한 건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겐 그저 엄마 뵈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민정 씨에겐 그게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또다시 남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신대.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민정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야 또 가는 거야. 한편 시어머니 박순희 씨 역시 가명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순희 씨는 2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 이후로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나갔고 딸은 외국에 살고 있어요. 집은 넓은데 너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순희 씨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 먹고 TV 보고 가끔 동네 복지관에 나가고 장을 보고 또 혼자 저녁 먹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은 저녁 식사 때입니다. 예전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어요. 반찬을 만들어도 남고 김치를 담가도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희 씨는 아들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건데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네. 그래서 순희 씨는 자주 아들에게 연락합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엄마가 김장 좀 했는데 와서 좀 가져가라. 날씨도 좋은데 같이 점심이나 먹자. 순희 씨에게 아들 내외 방문은 일주일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집이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아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와의 대화, 밥상을 함께 둘러앉는 그 순간 그게 순희 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들 내외가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는 좀 피곤해서 다음 주에 갈게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희 씨는 섭섭했습니다. 바쁘다는 건 알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든 걸까?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요즘 애들은 명절에만 얼굴 보기도 힘들어. 우리 며느리는 아예 연락도 잘 안 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다들 각자 살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순희 씨는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괜찮은 편이라고 위안을 삼았어요. 적어도 오긴 오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족에 정이 없을까? 순희 씨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시댁에 매주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도 갔어요. 시어머니 수발도 들고 집안일도 거들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였죠. 물론 힘들었어요. 당시에도 순희 씨는 직장을 다녔고 아이도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달라 보였어요.
자기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쉬고 싶다고 합니다. 순희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며느리도 직장 다니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섭섭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더 외로웠어요. 예전엔 온 가족이 모여 북적였는데 이제는 아들 내외만 잠깐 들렀다 가고 그것도 오래 있지 않아요.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엄마 저희 가봐야 해요 하며 일어섭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에이 엄마 집에 할 일도 있고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한 달 후? 두 달 후? 어느 날 밤 순희 씨는 홀로 거실에 앉아 앨범을 꺼내 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 아들 결혼식 사진. 속에 아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주 안아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지작거릴 수 있는 건 사진뿐입니다. 순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하지만 순희 씨가 바라는 건 사실 크지 않았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아들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가족으로서의 온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순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간단한 것조차 어려운 걸까? 하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섭섭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될까봐, 부담스러운 시어머니로 찍힐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순희 씨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 바쁜데 언제 오겠니? 다음에 와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낀 사람, 바로 남편 이준호 씨입니다. 준호 씨는 요즘 매주 고민입니다. 한쪽에선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선 아내가 서로 다른 걸 원하거든요. 어머니는 자주 보고 싶어 하시고 아내는 쉬고 싶어 합니다. 준호 씨로서는 둘 다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 입장도 알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자식으로서 자주 찾아뵙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효도니까요. 하지만 아내 입장도 이해가 돼요. 회사 일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하고 주말마다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요. 준호 씨 자신도 직장인이니까 주말에 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만족시키려면 자주 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아내를 배려하려면 방문 횟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섭섭해하세요. 준호 씨는 늘 눈치를 봅니다. 목요일쯤 되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준호 씨는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이번 주는 좀 쉬고 싶다는 게 느껴집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져요. 준호 씨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아니야, 괜찮아. 당신도 쉬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합니다. 어머니께 효도도 해야 하는데 아내도 챙겨야 하는데 반대로 어머니 말씀을 우선시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엔 좀 쉬자.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우리 보고 싶어 하시잖아. 그냥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맨날 그 소리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피곤하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준호 씨는 당황해요. 여보, 왜 그래? 그냥 밥 먹고 오는 건데. 밥 먹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게 힘들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지만 나는 거기 가서도 일해야 한다고. 그 말에 준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시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요. 준호 씨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양쪽에서 오는 압박이 버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왜 자주 안 오니? 라고 물으시고 아내는 왜 맨날 시댁만 가야 해? 라고 말합니다.
준호 씨는 중재를 시도해 봤어요. 엄마, 아내도 회사 다니느라 피곤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만 뵈러 가면 안 될까요? 뭐? 한 달에 2번? 아들아, 너 엄마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것도 못 해주겠니? 어머니의 말씀에 준호 씨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내에게도 말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자주 가주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자주? 지금도 충분히 자주 가는데? 나는 내 부모님도 이렇게 자주 안 만나는데 왜 당신 부모님만 매주 봐야 해? 그 말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몇 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가치관, 기대, 세대 차이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한 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며 털어놨어요. 형,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엄마랑 와이프 사이에서. 친구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세대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닐까? 엄마 세대는 우리가 자주 와주길 바라시고 와이프 세대는 자기 시간을 원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사는 거지. 뭐. 그 대답이 준호 씨에게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며느리 민정 씨는 자신의 휴식을 원했고 시어머니 순희 씨는 가족의 온기를 바랐으며 남편 준호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을까요? 누가 양보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모두 잘못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며느리가 휴식을 원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사는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남편이 양쪽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방문 횟수가 아니라 소통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들 내외가 집에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관심과 연결감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 잊히지 않았다는 확인이죠. 그렇다면 꼭 매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그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주중에 자주 전화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오늘 뭐 하셨어요? 저녁 뭐 드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택배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라고 보냈어요 하는 메시지 하나가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방문 횟수를 줄이되 방문할 때는 질을 높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더라도 그날만큼은 정성을 다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외식도 하고 산책도 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거죠. 며느리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댁 방문을 의무나 일로만 생각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대신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분도 언젠가는 안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주 못 뵈러 와서 죄송해요. 대신 전화 자주 드릴게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이해해 주십니다. 남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간에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해요. 어머니에게는 엄마, 아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요. 우리가 한 달에 2번 정도 뵈러 갈게요. 대신 주중에 제가 자주 전화 드릴게요 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여보,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니까 가끔은 우리가 시간을 내자 대신 당신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내가 더 도울게 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댁에 가서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부엌일 거들고 어머니와 대화하고 아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가족만의 답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가족은 매주 방문하는 게 잘 맞을 수 있어요. 어떤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할 수 있고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대는 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르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도 다를 겁니다. 과거에는 효도가 무조건적인 헌신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효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변화한 거죠. 억지로 하는 방문보다 진심 어린 관심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주말 방문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한 통의 전화가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각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민정 씨와 준호 씨 그리고 순희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얼마 전 세 사람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리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솔직하게 민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요즘 너무 피곤해서 매주 오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소홀히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순희 씨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도 알아. 너희도 바쁘고 힘든 거. 엄마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단다.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한 달에 2번 정도 뵈러 올게요. 대신 주중에 제가 매일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민정이도 가끔 전화 드리고요. 방문할 때는 좀 더 오래 있으면서 제대로 시간 보내고요. 민정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못 올 때는 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순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구나. 너희도 힘든데 억지로 오라고 할 순 없지. 대신 전화 자주 해라. 엄마는 너희 목소리만 들어도 좋단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방문 횟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 씨는 약속대로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민정 씨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희 씨도 달라졌어요. 아들 내외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복지관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어울렸습니다. 취미생활도 시작했고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순희 씨는 가끔 외롭고 민정 씨는 가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시댁 방문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리고 소통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의무적인 방문보다 진심 어린 관심을요. 형식적인 효도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를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시어머니, 완벽한 남편이 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를 존중하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댁 방문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